아, 날씨도 좋고, 햇빛도 풍부하고, 비도 잘 내렸고, 우리 열대우림 보면 식물들이 참 잘 자라잖아요.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물을 듬뿍 줘서 우리 다육이들을 잘 자라게 해야겠어요.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. 이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애플아, 안녕하세요. 애플 아저씨예요. 오늘은 우리 지난번 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? 봄 이야기에 이어서 여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사실 봄에는 다육이들이 너무너무 이뻐지는 시기라서 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육이들이 이뻐질 수 있죠. 하지만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은 달라요, 여러분. 보통의 식물들은 물과 햇빛, 토양만 있으면 잘 자라지만 다육식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사실 다육식물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지지만 다육이 종류는 너무나도 많고 키우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다육식물도 사실 여름철에 아주 잘 자라는 하형 다육식물과 겨울철에 성장을 하는 동형 다육식물이 있답니다. 같은 다육식물인데 계절마다 자라는 게 다르다니 너무 신기하죠. 다육이 세계는 정말 끝이 없나 봅니다. 아저씨도 아직 다육이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요. 여기 보면 하얗게 마치 밀가루를 바른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죠. 모든 다육을 딱 잘라서 넌 여름, 넌 겨울 이렇게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다육이들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. 이 아이들은 여름철 뜨거운 햇빛에 다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선크림 바르듯이 분을 발라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라고 해요. 이런 식물들은 여름철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형 다육식물에 속하는 거죠. 그 외에 보통 반들반들한 아이들은 여름형 다육식물인 거예요.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많은 다육이들이 있고 그 친구들마다 특징이 조금씩 달라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. 우리나라도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사계절이 있듯이 다육이도 각각의 기후에 맞게 잘 지내기 위해 적응하며 변해온 걸 테니 그 중간쯤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마치 사막에는 물을 잘 저장하기 위해 선인장이 발달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는 머금은 물을 잘 말려버리기 위한 넓은 잎들이 많은 식물이 발달하듯이요.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 보통의 다육식물들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이야기할게요. 보통의 다육이들은 잘 자라는 것보다 여름을 잘 버텨야 해요. 왜 잘 버텨야 하냐고요?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. 먼저 다육식물에 생기는 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사실 벌레들은 여름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, 딱 지금 이 무렵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. 다육식물은 건조한데 바람이 잘 안 불면 깍지벌레가 생겨요. 깍지벌레는 깍지벌레, 솜깍지벌레, 흰 솜깍지벌레 등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 다육이도 깍지벌레가 다육이를 먹고 배설물을 분비해 놓은 거예요. 깍지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? 이런 깍지벌레는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깍지벌레가 아까 왜 생긴다고 했죠? 깍지벌레는 건조한데 바람이 안 불면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. 그걸 응용하면 다육이가 건조하지 않고 바람이 잘 불게 해주면 좋겠죠. 다육이들은 하엽, 아랫잎이 말라서 지는 현상을 하엽이라고 했는데 이 하엽들을 떼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하엽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. 물을 너무 주지 않으면 건조함에 영향이 크겠죠? 물론 다육이가 물을 자주 주면 아파하지만 물을 너무 안 줘서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답니다. 그리고 다육이도 봄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 꽃대가 올라오죠. 이 꽃대를 잘라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꽃대의 그 달달함 때문에 벌레가 생기기도 해요. 자,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, 말라서 지는 잎을 잘 정리해준다. 두 번째,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지나치게 건조한 현상을 막는다. 세 번째, 꽃대가 올라오면 꽃대를 잘 잘라준다. 그런데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들은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.
가장 좋은 방법은 깍지벌레를 잡는 농약을 희석해서 뿌려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가정에서는 농약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소주나 목초액, 계피가루를 사용합니다. 그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저면관수 방법을 활용하면 돼요. 저면관수는 물을 큰 그릇에 받아두어 거기에 화분을 올려두면 흙 아래에서부터 물이 차올라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죠. 저면관수할 때 물과 목초액을 섞어서 저면관수해 주시면 돼요. 이때 목초액은 약간 보리차색이 날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. 소주를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이 저면관수 하실 때 소주를 넉넉히 이용해서 부어주시면 돼요. 참, 어린 친구들은 소주를 못 구하니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계피가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 계피가루는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라고 해요. 우리는 달달한 시나몬 케이크를 먹으면 참 맛있는데 말이죠. 다육이를 다시 심을 때 흙에 계피가루를 조금 섞어서 다육이를 심어주면 깍지벌레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. 만약 다육 키트를 받으셨다면 심으실 때 살짝 계피가루를 섞어주시면 깍지벌레를 예방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이미 심어진 다육이가 있다면 분갈이를 한번 해주실 때 계피가루를 살짝 섞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아저씨 농장에서는 식물도 너무 많고 한 번에 관리하기가 어려워 약을 사용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이 정도 예방만 해줘도 충분히 해충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. 그럼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으로 다육이의 햇빛과 물 주는 만큼이나 중요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